예전에는 얼마나 빠르게 매출이 올라가냐, 얼마나 유저가 급격하게 성장하냐, 얼마나 신규 고객의 유입이 빨리 들어오고 그게 구매로 전환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컨설팅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고객의 지속성, 팬덤 기반의 브랜드 운영,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충성 고객이 브랜드 성공을 좌우한다. 투자하고 싶은 브랜드의 조건은 밑에 보시면 충성 고객, 소통 능력,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도 지금 투자 회수도 난항이다. 투자도 안 되고 투자한다고 해서 회수조차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분들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뉴스를 보시면 제가 링크 밑에 다 남겨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대기업 분들이고 임원분들이고 대표님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공신력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순한 고객 수보다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충성 고객층이 브랜드의 성공을 좌우한다. 100명의 고객이 한 번 구매하는 것보다 10명의 고객이 10번 구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빠르게 매출이 올라가냐, 얼마나 유저가 급격하게 성장하냐, 얼마나 신규 고객의 유입이 빨리 들어오고 그게 구매로 전환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좀 길게 보라는 얘기예요. 좀 길게 보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우리 브랜드여야만 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제가 이런 질문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투자 시장에 들어오든지, 또 본인이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투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성 고객, 아까 여기 보시면 충성 고객, 뭐 소통 능력, 이런 것들 단어 있잖아요. 이런 충성 고객, 단골, 뭐 이런 게 사실 새로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굳이 대기업이나 뭐 VC 투자자분들께서, 임원진들이나 대표님들께서 나와서 뭐 충성 고객이 필요하다, 단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강조를 하시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이게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지분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사실 사용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만큼 중요성이 강력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컨설팅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단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실은 이 단골은 요식업에서는 필수예요. 여기 사진들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확 느껴질 테지만, 이 F&B 쪽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하거나 또 술을 제공하거나 또 커피를 제공하거나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오실 수 있도록, 다음번에 또 방문해 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어떤 특징을 기억하려고 하고, 이름도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와 맛과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다 기억을 하셔서 미리미리 서비스 해드리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식업에서 단골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제조하시고 제조한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골은 좀 뒷전으로 물러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도 항상 여쭤보는 게, 재구매율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시냐,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냐, 기존 고객한테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냐, 이런 얘기 여쭤보면 저희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사실 이 사고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희가 F&B를 한다 생각하고 요식업을 한다 생각하고 충성 고객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키워드들도 사실 굉장히 달라요. F&B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과,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혹은 스타트업 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는 단어들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식업 쪽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단골, 관계, 경험, 재방문,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맞게끔 미리미리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자주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있다면 딱 저기서 멀리만 오시는 것만 보더라도 저 고객 하면은 떠오르는 딱 주 메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 딱 해놓고 오시면 딱 계산해드리고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고도화 시킨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F&B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미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온라인 쪽에서는 전부 다 지표에 관련된, 또 매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아스, ROI, KPI, 매출, 객단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는 재구매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존 고객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면서 충성 고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 자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로아스가 됐든 ROI가 됐든 광고가 됐든 객단가가 됐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규 고객의 유입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쓰는 단어도 다르고 쓰는 사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혹시 지금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방향성과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구조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 개발 단계가 있으면 시드 받으시고 시제품 제작하면은 그때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엑시트까지 가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투자를 받고 달려야 하는 판매자가 가지기 어려운 내구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엑시트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빠르게 성과를 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매 라운드가 진행이 될 때마다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또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달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말처럼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다음 달에 매출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냐, 객단가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그 사고 구조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조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어제 라이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많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어떤 투자와 엑시트에 관련한 사고 구조보다는 조금 더 충성 고객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잘 잡아야 된다,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성과를 추구했던 VC들조차도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무조건 생존을 하셔야 되고 지금 무조건 지금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다 그냥 또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냥 잠깐 지나치는 트렌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이 과정 중에서도 또 시리즈를 잘 진행하시면서 엑시트 하시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중국 자본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을 이길 만한 어떤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충성 고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것인가를 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니까 저번 주 영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초개인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한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객의 수가 예전보다 확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다 각자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여있는 그 고객들을 잡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그 고객들이 원하는 색감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표출해 줘야지만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객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전의 방식처럼 그냥 저희 싸요, 저희 품질 좋아요, 저희 맛있어요, 이런 정도의 구조 가지고는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지금 더욱더 치열해지고, 또 앞으로 더 기업이 어려워질수록 1인 기업과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하기도 어렵고, 또 카피와 이런 불법적인 일도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